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고 언젠가 꼭꼭 숨겨둔 진실은 결국 고개를 내밀게 되어 있죠. 두 여자가 지금까지 안간힘을 다해 숨겨왔던 비밀이 탄로가 난 것은 제가 암 수술을 한 엄마를 간병하기 위해 부산에 내려간 날이었습니다. 엄마는 매년 하는 건강검진에서 위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나은아, 엄마 이번에 검진 결과 나왔는데 위암이라네. 어? 암이라고? 근데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대. 빨리 발견이 돼서 수술하고 항암 치료 몇 번 받으면 괜찮을 거라더라. 요즘에 기술이 많이 좋아지긴 했나 봐. 아, 그래? 그럼 다행이네. 수술은 언제 하기로 했는데? 운 좋게 2주 뒤에 할 수 있대서 수술 날짜까지 잡고 오는 길이야. 별일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너한테는 말해야지 싶어서. 당연히 말해야지. 암 수술이 어떻게 별일이 아니야? 알았어, 엄마. 밥 잘 챙겨 먹고 있어. 내가 다시 연락할게. 엄마가 덤덤한 목소리로 위암이라는 사실을 밝혔을 때 심장이 저 아래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듯 그래도 촉이라 다행이라고 말하는 엄마의 목소리에 동요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리 의료기술이 좋아졌다지만 그래도 암이었고 저는 빠르게 엄마 수술 날짜에 맞춰 내려갈 준비를 했죠. 장모님, 강인한 분이시라는 건 알았지만 정말 대단하시네. 어떻게 그런 소식을 무슨 남 이야기 하듯 그렇게 하셔? 그러게. 근데 나는 놀랍지도 않아. 말했잖아. 나 대학 때 엄마 맹장 터져서 긴급 수술하고 입원했는데도 그거 방학돼서 본가 올라가서야 알게 된 거. 진짜 대단하시다. 아마 우리 엄마였으면 맹장이 터졌다 싶은 순간 119가 아니라 나한테 전화했을 텐데. 차라리 그게 낫지. 수술 다 끝나고 나서 아는 거 기분 되게 별로야. 이번처럼 그래도 큰 수술하는 건데 아무렇지 않은 척 이야기하는 게 더 마음 안 좋고. 나 이번에 그래도 2주는 내려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당신 혼자 괜찮겠어? 괜찮지 않을 건 또 뭐야. 애들도 다 자기 앞가림 할 나이니까. 엄마 2주 없다고 큰일 안 나. 오히려 자기들 세상이라고 좋아할걸? 그렇다고 너무 놀게 하지 말고 숙제 제때제때 하는지 확인해줘. 당신이 확인 안 해도 안 하면 학원 선생님이 나한테 연락하니까 알아서들 하라 그래. 알았어. 이번 주말에는 우리도 애들 데리고 내려갈게. 작은 반항 같은 것이었습니다. 엄마도 몸 상태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으니 저도 제멋대로 엄마를 간병하겠다고 결정한 후 준비한 거였어요. 아니, 김서방이랑 애들 챙기라 바쁠 텐데 뭐 하러 내려온다고 그래. 간병인 쓰면 될걸. 네가 와서 고생할 거면 내가 그동안 뭐 하러 간병보험에 돈을 썼겠어. 그러면 엄마가 암 수술한다는데 딸이 안 가봐? 세상에 그런 불효녀가 어딨어. 그리고 애들도 다 커서 그 정도는 비워도 돼. 어이구, 효녀 납셨다. 그동안은 좀 내려와라 해도 바쁘다고 얼굴 한번 보기 힘들더니. 아니, 그건 그거고 이건 다르지. 아무튼 나 엄마 퇴원할 때까지 꼭 붙어있을 예정이니까 그렇게 알고 간병인 부르지 마. 아니, 딸을 두고 왜 남을 써? 아휴, 알았어. 그래도 딸이라고 있는 거 참 든든하네. 몇 시에 올 건데? 내일 아침에 KTX 타고 갈 거니까 한 점심쯤 될 것 같아. 수술 전에 뭐 먹고 싶은지나 고민해둬. 가자마자 점심 먹게. 알았지? 알았다. 오기 전에 전화하고. 그렇게 부산에 내려와 수술을 앞둔 엄마를 챙기고 수술 후 엄마 곁에 붙어 간병하던 중이었습니다. 수술 전에는 별일 아닌 것처럼 웃으며 들어가더니 역시나 몸에 칼을 대는 수술을 한 후 얼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저 역시 내색은 안 했지만 그 모습을 보니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남편에게서 온 전화로 저는 급하게 서울로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보, 여보.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아니, 그게 여보, 집에 손님이 왔는데. 손님? 갑자기 무슨 손님? 그게 당신 어머니라는 사람이 오셨는데.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내 어머니라는 사람이 찾아왔다고? 우리 엄마 여기 있는데 누굴 보고 어머니래? 뭐 이상한 사람 아니야? 설마 집에 들인 건 아니지? 근데 당신 어렸을 때 사진 보여주며 당신 찾는데 나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사입이 뭐 그런 거 아니야? 딱 봐도 사기치는 사람인데 무슨 그런 이상한 사람까지 상대하고 있어. 평소 잡상인도 상대하지 않던 남편의 평소답지 않은 행동에 짜증이 났습니다. 안 그래도 엄마 때문에 신경 쓰이고 마음이 힘든 상황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상대하고 제게 연락을 하다니요. 그런데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엄마가 불쑥 그러는 거예요. 올 것이 왔나 보구나. 어? 나은아, 얼른 서울 올라가 봐라. 무슨 말이야? 내가 서울을 왜 가? 그리고 내가 지금 자리 비우면 엄마 간병은 누가 하고. 오늘은 엄마 아는 아줌마한테 하루 정도는 부탁해 볼 테니까 일단 올라가서 그 사람 만나봐. 아니, 엄마 그 사람 알아? 내 어머니라고 하면서 찾아온 사람이라는데? 얼른 가. 30년 기다린 사람에게 예의가 아니야. 엄마는 전혀 알기 힘든 목소리만 내세우며 저를 등 떠밀었고 결국 저는 갑작스럽게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어요. 대체 누구냐고, 누군데 내 어머니라고 나서서 찾아온 거냐고 물어도 엄마는 그저 가면 알게 될 것이라고만 하고 입을 꾹 다물어 버렸지요. 그쯤 되니 저도 그 여자의 정체가 궁금해졌고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를 타는 내내 불안하고 초조함이 커졌습니다. 왔어. 생각보다 빨리 왔네. 엄마가 하도 빨리 가보라고 성화라 그렇게 됐어. 그나저나 어딨어? 당신도 없는 집에서 기다리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하시면서 집 근처 카페로 가셨어. 거기서 올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아니, 대체 누구래? 자기가 내 엄마래? 사진도 보여주셨는데 당신 어렸을 때 사진이더라. 장모님은 별말 없으셨어? 없어. 그냥 가면 알게 될 거래. 대체 누군데 그래? 뭐 나도 모르는 출생의 비밀이라도 있나? 그렇게 이야기할 때까지만 해도 진짜 그 말이 진실이 될 줄은 몰랐던 거죠. 저는 자라면서 한 번도 우리 엄마가 내 친엄마가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 없었으니까요. 남편이 말한 한 프랜차이즈 카페로 가자 많은 좌석 중 혼자 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사람은 엄마 또래의 중년 여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그 여자에게 다가갔지요. 안녕하세요. 저를 찾으셨다고요. 어머, 나은아. 저를 아세요? 나 기억 안 나니? 하긴 마지막으로 본 게 네가 8살 때니 기억은 안 나겠다.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당장이라도 품에 안으려는 듯 팔을 벌리고 다가왔지만 저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조금 거리를 두고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에 불현듯 그 8살 때의 기억이 떠오르는 것도 같더라고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분은 제 초등학교 입학식 때 찾아왔던 분으로 아버지와 크게 싸운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분을 기억한다기보다는 그때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맞았지요. 제가 혼란스럽게 쳐다보자 그분은 더 가까이 다가와 제 손을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충격받을까 봐 이렇게 불쑥 찾아와 네 앞에 나타나도 되는지 수도 없이 고민했는데 그래도 나는 네 앞에 나타나 꼭 만나고 싶었어, 나은아. 저기 대체 누구신데 저한테 그러세요? 너 낳았어. 너 낳은 친엄마야. 네? 아니
그게 무슨... 그분은 폭탄 선언처럼 그 말을 시작으로 저를 맞은편에 앉혀두고 수십 년을 묵혀왔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정말 어려운 집안에 태어났어.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집이었지. 동생을 낳고 도망간 엄마, 능력도 없으면서 허영심만 그득해 늘 한 방을 노리던 아버지, 그 사이에 장녀로 태어나 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살아야 했지. 야, 정 기자, 당장 애 데리고 나가버려. 사람 잠도 못 자게 시끄러워 죽겠네. 아, 순자야, 왜 이렇게 울어? 아버지 화내시잖아. 어휴, 정말 하나같이 계집애들은 사람 속을 긁는데 뭐가 있어? 말귀도 못 알아쳐먹는 애를 데리고 그렇게 말하면 대답을 하냐? 울음을 그치냐? 당장 데리고 나가라고! 아버지는 고작 9살밖에 되지 않은 나에게 돌도 안 된 동생을 맡겼고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애를 데리고 울음을 그칠 때까지 집 밖으로 멀리 나갔다 오라고 하셨어. 그래서 나는 거의 밤중에 애를 포대기에 싸매고 골목을 몇 번이나 돌고 돌면서 동생이 잠들 때까지 집에 들어가지도 못했단다. 나는 그때 여동생이 내 등에서 죽을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어. 사실 그때 여동생과 내 사이에도 2명의 동생이 더 있었지만 태어날 때부터 몸이 좋지 않아서 둘 다 5살이 되기도 전에 죽고 말았거든. 순자야, 너는 죽으면 안 된다. 언니 등에서 절대 죽으면 안 돼. 나는 동생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며 골목을 누볐지. 그러다 보니 학교를 제대로 나가지 못하는 날이 너무 많았는데 그때는 애 하나 학교에 안 나온다고 해서 선생님이 집까지 찾아오는 일이 드물었어. 게다가 내가 다니던 학교는 학생 수가 많아 1~2명 결석을 한다고 해도 선생님은 알지도 못했거든. 근데 나도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어느 날은 동생을 둘러매고 학교에 가기도 했어. 누구야? 내가 분명히 학교에 동생 데리고 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 누가 또 애를 데려온 거야? 선생님, 귀자요. 귀자가 동생 데려왔어요. 뭐, 누구? 야, 너 당장 애 데리고 안 나가? 하지만 수업 중에 어린 동생이 울기라도 하면 선생님의 불호령이 떨어졌고 친구들의 웃음거리가 되곤 했지. 3학년 때 선생님은 나를 예뻐하셔서 직접 가정방문을 와서 아버지를 설득하기도 했었어. 아버님, 귀자도 공부해야죠. 그러니 순자를 맡길 수 있는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귀자가 보면 될 것을 왜 애를 남의 손에 맡깁니까? 하지만 귀자는 학교에 가야 하잖아요. 그놈의 학교 안 가면 어떻습니까? 지가 판검사가 될 것도 아닌데. 귀자는 그냥 집에서 애나 보면 됩니다. 저도 그게 좋겠죠. 아버님, 그러지 마시고 귀자가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건 나라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의 권리예요. 권리는 무슨 놈이 얼어 죽을. 지 동생이 집에서 똥기저귀 차고 굶고 있는데 책상에 앉아 공부가 된답니까? 선생님도 참 한가하신가 봅니다. 귀자 같은 애 때문에 여기까지 오시고. 나를 딱하게 여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려 했지만 아버지의 쇠고집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지. 그래도 어떻게 국민학교 졸업장까지는 받았는데 중학교는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었단다. 아버지는 국민학교에 졸업한 나를 아는 방앗간 집에 보내 일을 거들게 했어. 그렇게 하루도 쉬지 않고 방앗간 집에 가서 돈을 벌면 하루에 300원 정도 벌 수 있었단다. 돈! 여기요. 이 새끼들은 애를 종일 데리고 부르면서 고작 하루에 300원을 주네. 내일 가서 350으로 안 올려주면 일 안 한다고 해. 예. 하지만 직접 가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어. 다행히 나를 써주는 그 방앗간 주인분들은 모두 좋은 분들이셨는데 굳이 나를 쓰지 않아도 되는 일을
내가 안쓰럽다고 써주신 거였거든. 그러니까 그 300원도 감지덕지했던 거야. 그러나 아버지는 생각이 달랐고 기어이 찾아와 1급을 올려달라고 깽판 부리듯 억지를 부렸지. 어이 황씨, 양아치야? 애를 아침부터 저녁 나절까지 데리고서 부리면 못해도 500원은 줘야겠구먼. 300원이 뭐야 300원이. 당장 내일부터 인상해줘. 정씨, 내가 정씨랑 귀저 사정이 딱해 일 시켜주는 건데 그런 억지가 어딨어. 필요 없으면 귀자 데려가. 우리는 딱히 일꾼이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 헐씨고, 그럼 뭐 내가 못 데려갈 줄 알고? 얘처럼 손끝이 야무진 애가 어딨다고. 다 못 데려가서 안달이라고. 나중에 후회하지나마. 그렇게 일을 하다가도 아버지 손에 붙들려 집으로 돌아가기도 했어. 하지만 그렇게 떵떵거리던 말과 달리 어린 나를 쓰려 하는 집은 찾기 쉽지 않았고 있더라도 방앗간 집 주인들보다 훨씬 짜게 나를 부려먹으려 했단다. 결국 나는 슬그머니 그 방앗간을 다시 찾아갈 수밖에 없었어. 그때 방앗간 집 아주머니는 내게 보리밥과 동치미 국물 한 사발을 내어주며 배를 채우게 하고 그러셨어. 귀자야, 너 그러지 말고 나이 차면 얼른 시집을 가버리던지 아니면 돈 모아 빨리 도망이라도 가라. 너 이러다 네 아버지에게 등골 쭉쭉 빨아먹히겠어. 그렇게 매일같이 일을 해서 돈 받아가는 얘 얼굴이 이게 뭐냐, 응? 제가 가면 우리 순자는 어떡해요? 아휴, 그 와중에도 동생이 눈에 들어오니? 나 같으면 애저녁에 동생이고 뭐고 그냥 도망쳤을 거다. 막말로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해도 너네 아버지 밑에 있는 것보단 나을 거야. 나라고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왜 안 해봤겠어. 하지만 내겐 아직 너무 어린 여동생이 있었고 아버지는 내가 여동생을 끔찍이 여긴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았지. 그래서 내가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으면 여동생을 다른 집에 보내버린다는 협박도 했었어. 내가 내 밑으로 있던 동생 둘이 몸이 약해 죽었단 이야기 했었지. 순자는 5해를 넘겨 살아남으려나 했는데 8살 때 홍역을 크게 앓은 뒤 폐렴으로 갑자기 죽고 말았단다. 내가 돈을 벌어 아버지 모르게 조금씩 빼둔 돈으로 사준 연필 한 자루를 꼭 쥐고 말이야. 에이, 애를 하나같이 저 따위로 낳아가지고 이리네. 아버지, 순자 어쩌시게요. 저도 같이 갈래요. 저도 같이 가서 순자한테 마지막 인사하고 싶어요. 마지막 인사는 얼어 죽을. 어차피 사람은 다 죽어. 청승맞게 울지 말고 집 청소나 하고 밥이나 차려놓고 있어. 아버지, 제발요. 저도 같이 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함께 동생을 묻어주고 싶다는 내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는 나를 내팽개치고 죽은 동생을 품에 안고 떠나버렸어. 그게 내가 본 동생의 마지막 모습이었지. 동생의 손에서 떨어진 연필을 마당에서 주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서 도망쳐야겠다는 결심도 했단다. 하지만 그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 대체 어떻게 알아낸 건지 아버지는 나를 기어이 찾아냈고 도망 끝에는 늘 모진 말과 매질이 뒤따랐단다. 너 한 번만 더 도망쳐봐. 내가 너 못 찾아낼 것 같아? 너 하나 찾는 거 나한테 일도 아니다. 내가 내 돈 떼어먹고 도망친 것들 찾아내는데 도 같은 사람인데 쥐콩만한 너 하나 찾는 게 어려울 것 같아? 도망? 정귀자, 꿈도 꾸지 마. 알겠어? 그래서 사람이 무기력해졌었나 봐. 점점 나는 아버지에게서 도망칠 수 없고 영영 아버지의 소나기에서 돈이나 벌어다 주고 살림이나 해주며 살아야 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지. 그러다 네 아버지를 만나게 된 거야. 그때 우리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면서 알게 되었어.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았기에 결혼은 꿈도 꾸지 않았는데 그때 나는 네 아버지를 너무 사랑했고 함께 살고 싶었단다. 그래서 용기 내어 아버지에게 말했지.
아버지, 저 결혼하려고요. 뭐? 결혼? 누가 너같이 덜 떨어진 애랑 결혼한다던? 데려가 준다는 사람이 있기나 하고.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저를 예쁘게 봐줘요. 헐 빠진 것. 남자가 찔러본다고 해볼래 하고 좋단다. 그 남자가 결혼하자든 어디 데려나와 봐라. 얼마나 덜 떨어진 놈인지 내가 확인은 해봐야겠으니. 막상 그 사람을 만난 아버지는 결혼을 허락해 주었어. 그런데 조건을 걸었지. 근데 너 결혼하면 네 서방 눈치 보고 나한테 보내는 돈도 줄어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일단은 계속 일을 하기로 했으니까 제가 어떻게든 돈은 붙여드릴게요. 약속했다. 너 내 성격 알지? 그 말 어겼다간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알았어? 네. 결국 나는 결혼하고도 아버지에게 얼마간 돈을 붙여주기로 약속하고 나서야 결혼할 수 있었지. 공장 일은 월급을 뻔히 아니 나는 직장까지 옮겨 네 아버지에게 월급을 속여가며 돈을 붙였어. 왜 네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느냐 묻는다면 나는 창피했다고 대답해야겠지.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나는 은근히 자존심이 강했단다. 내 아버지 문제로 남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고 만약 알게 된다 하더라도 남편 돈을 아버지에게 쓰고 싶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내가 보내는 돈이 성에 차지 않았던 모양이야. 참, 정 기자. 네가 어디서 저런 남자를 만났는지 곰도 재주를 부린다더니 딱 너를 두고 하는 말인가 보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슬쩍 돈 이야기를 꺼냈더니 덥석 돈을 찾아 내게 주지 뭐야. 아주 우리 사위가 눈치가 참 빨라. 네? 아버지, 그 사람한테 돈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돈 받았어요? 그래, 사위가 장인어른한테 용돈 좀 두둑이 주더라. 얼마요? 얼마를 받았는데요? 어이씨, 그거 되게 꼬치꼬치게 묻네. 네가 그걸 알아서 뭐하게? 너 요즘 효도를 너무 소홀히 해.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란 말이야, 어? 기어이 내 아버지의 추악한 일면을 들킨 것 같아 나는 너무 창피했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그 치부를 들키고 싶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건 예견된 일이었지. 천하가 다 아는 내 거대한 치부를 영영 숨기긴 어려운 일이었으니까. 당신 우리 아버지한테 돈 줬어? 장인어른이 그래? 뭐 어려우시다니까 드렸지 뭐. 왜 나한테 말도 없이 줘? 아니, 왜 화를 내? 형편 어려운 장인한테 도움 좀 드린 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나는 당신이 고맙다고 할 줄 알았는데. 고맙긴 뭐가. 얼마 줬어? 뭐 얼마 안 돼. 신경 쓰지 마. 얼마 줬냐고. 100만 원 드렸어. 뭐? 그거 우리 집 사려고 모으고 있던 돈 아니야? 모으고 있지. 그중에 100만 원 드린 게 뭐 어때서. 그렇게 큰 돈도 아닌데. 왜 나한테 말도 없이 아버지한테 돈을 줘? 왜? 귀자야. 말을 했어야지. 적어도 나랑 상의해본다고 했어야지. 왜 쓸데없이 우리 아버지한테 돈을 쓰냔 말이야. 나는 당신 아버지면 내 아버지나 다름없으니까. 당신 아버지가 어려움에 처했다는데 당연히 내가 도울 수 있는 수준이면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 거야. 나는 좋은 마음에 그런 건데 네가 이렇게 화를 낼 문제라고 생각은 못했어. 미안해. 그때 네 아버지의 사과를 받는 내 기분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아무도 모를 거야. 네 아버지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그건 평범한 가정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겠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벌어다준 푼돈부터 시작해서 그때까지 얼마나 돈을 허투루 쓰고 다니는지 길 가다 만난 생면부지의 거지에게 적선하는 게 더 나았을 거야. 이미 준 돈은 어쩌겠어. 한 푼 두 푼 어떻게든 조금씩이라도 돈을 모아 그 돈을 내가 메꿔야겠다. 네 아버지에게 진 빚을 갚겠다. 그런 일념으로 살았단다.
그러던 와중 네가 태어났는데 내 아버지는 그로 인해 당분간 일을 할 수 없는 나를 찾아와서도 돈을 요구했어. 네 할머니인 우리 엄마는 집에서 밥 먹이 그 녀석을 낳고 이틀 뒤에 밭일하러 가더라. 근데 너는 이 좋은 세상에 태어나 병원에서 편하게 애도 낳았으면서 왜 당분간 일을 못하겠다는 건데? 아버지, 그럼 애는 누가 봐요? 젖도 먹이고 똥기저귀도 갈아주고 해야 하는데. 아버지, 기억 안 나요? 아버지도 순자 갓난쟁이 시절에 혼자 아무것도 못하는 애라고 우리 집까지 찾아와 학교 보내달라던 담임 선생님도 돌려보내고 저 순자 보게 했잖아요. 그래놓고 내가 내 자식 보느라 당분간 돈을 못 번다는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해요? 뭐? 이게 뚫린 입이라고 잘두짓거리네. 그럼 뭐 언제까지 쉬겠다는 거야? 적어도 혼자 걸어다닐 정도는 돼야죠. 그럼 1년을 생으로 날려먹겠다 이거네. 헐씨고 아주 애 낳은 게 벼슬이지. 3개월 그 이상은 안 돼. 아니요. 저는 우리 나은이 걷기 전엔 일 안 해요. 뭐? 이게 이제 막 나가네. 마음대로 하세요. 아버지보다 우리 나은이가 더 중요해요. 1년 기다려 돈 받으시려면 그렇게 하시고 못 하시겠으면 연 끊어요. 나는 더는 아버지 뒤 봐주는 일 못하겠으니까. 행여나 또 내 남편한테 돈 받을 생각이면 접는 게 좋을 거예요. 저 그냥 애 데리고 확 죽어버릴 거니까. 그 꼴 보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뭐? 연을 끊어? 뒤 봐주는 일? 이게 진짜... 큰맘 먹고 내뱉은 말에 아버지는 손부터 올렸는데 다행히 그 순간 간호사가 들어와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단다. 아버지는 씩씩거리더니 두고 보라는 말만 남기고 가버렸지. 태어나 처음 해본 반항에 어찌나 심장이 떨리던지 숨도 제대로 쉬기 어려웠단다. 하지만 생각보다 괜찮은 경험이었어. 아, 이게 되는구나. 이런 게 먹히는구나. 나도 아버지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그런 착각이 들 만큼. 여기가 정 기자식 댁 맞죠?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맞게 찾아왔네. 나 정승목 씨랑 좀 긴밀하게 얽혀있는 사람인데. 우리 아버지요? 빚쟁이가 나를 찾아온 것은 네가 태어난 지 9개월쯤 되었을 때였어. 결국 아버지는 사채를 썼고 그 사람들은 끈질기게 나를 찾아와 아버지 대신 돈을 갚으라고 겁박을 했지. 아버지가 빌린 돈을 제가 왜 갚아요? 당신 아버지가 빌린 돈을 못 갚으면 그 자식이 갚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봐요, 아가씨. 재산도 상속이 되지만 빚도 상속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대로 정승목 씨 저 세상 가면 다 당신 몫인데 피차 바쁜 사람들끼리 피곤한 일 만들지 말고 합의합시다. 예? 아니요. 저는 전혀 몰랐던 일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해도 저는 그 돈 갚을 생각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 이 아가씨 헛똑똑이네. 이봐요, 아가씨. 우리가 법이랑 친해 보여? 협박해도 소용없어요. 저는 아버지가 진 빚을 대신 갚을 생각이 없으니까요. 참, 겁도 없어. 자식도 있는 여자가. 뭐라고요? 빚쟁이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다리가 어찌나 무겁던지 발이 자꾸 저 아래로 푹푹 꺼지는 것 같더라. 차라리 그대로 저 땅속 깊은 곳으로 파묻혀 버렸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 매달 내가 번 돈을 가져가는 것도 모자라 이제 나를 앞세워 빚도 지는구나. 아버지가 내 삶을 망칠 방법은 하나가 아니었구나 해서. 하지만 내 품에 안겨 조용히 잠든 네 온기 덕분에 나는 간신히 버틸 수 있었단다. 근데 그날 내 지옥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던 거야. 당신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 무슨 말이야?
당황하는 걸 보니 내 생각이 맞나 보네. 무슨 생각을 말하는데? 당신 요 며칠 남자랑 있는 거 봤다는 사람이 셋이야. 할 말 있어? 뭐? 그건... 아니면 말해봐. 대낮부터 자꾸 누구를 만나는 건지. 보아하니 돈 좀 있는 사람이라던데 그 남자가 애까지 키워준다던? 그래서 애까지 데리고 나가 바람을 폈어? 바람이라니, 그거 아니야. 그럼 대체 그 남자가 누군데? 그건... 하지만 나는 말문이 막혔지. 그 사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순간 내가 짊어졌던 짐을 네 아버지도 함께 짊어져야 하니까. 그게 너무 무거워 함께 짊어지고 싶지 않았던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실로 네 아버지가 내게 실망할까봐, 그래서 떠나버릴까봐 그것도 무서웠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내가 먼저 떠나기로 결심한 거야. 솔직하게 말하는 대신 바람난 불륜녀가 되어 이혼하는 것을 택한 거지. 그 심정은 내가 되어보지 않으면 절대 알지 못할 거야. 지긋지긋하고 지옥 같은 친정아버지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은 없고, 오히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 지옥으로 함께 떨어지는 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적어도 이혼하면 네 아버지도 너도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 그래도 월에 한 번은 나은이 만나게 해줘. 나는 엄마잖아. 뭐? 엄마? 기가 막히네. 네가 그러고도 엄마야? 나중에 나은이가 커서 자기 데리고 상간남 만나러 갔다는 거 알게 되면 창피하지 않겠어? 적당히 포장해서 죽었다 이야기해서 키울 테니 애 앞에 나타나지 마.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멀쩡히 살아있는 엄마를 죽었다 한다고? 여보. 당신은 나를 배신하는 순간 나은이 엄마로 사는 것도 포기한 거야. 그걸 몰랐어? 그날 너를 대신해 짐가방을 품에 안고 집을 나오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태어나 내가 그렇게 울어본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단다. 그냥 그대로 콱 강물에 뛰어들어 버릴까 싶은 마음에 다리 위를 걸었는데 자꾸 네가 눈앞에 어른거렸지. 그래서 살기로 했어. 언젠가 진실을 앞세워 너를 만날 수 있을 때까지. 사실은 그게 아니었단다. 네 엄마는 너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오로지 너를 만날 생각으로 그 지옥에서 아등바등 살아남아 왔다. 당당하게 나서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가 이혼한 지 1년도 안 되어 네 아버지 재혼 소식이 들려온 거야. 어린 너도 있고 네 아버지도 젊었으니 언젠가 재혼은 하겠구나 했지만 생각보다 그 시기가 너무 빨라 다행스러우면서도 섭섭한 마음도 있었지. 대체 누구랑 재혼했나 봤더니 나도 알고 있던 2살 위의 언니였어. 남편과 같은 공장 일을 할 때 알게 된 언니라 둘 다 알고 있던 사람이었지. 그래, 바로 지금까지 너를 키워준 엄마, 그 사람이야. 언니, 소식 듣고 찾아왔어. 그 사람이랑 결혼한다며. 귀자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한테 이런 소식을 이야기한다는 게 좀 그렇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혼자 애 키우는 거 힘들어하길래 나은이 몇 번 봐주고 그랬던 건데 이렇게 됐네.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나는 그 사람 재혼 상대가 언니란 걸 알고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 내 딸 진심으로 아껴주고 예뻐해줄 수 있는 사람이란 거 아니까. 귀자야, 나은이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그 사람 몰래 보여줄 테니까, 응? 네가 무슨 짓을 했든 엄마가 어떻게 자식을 안 보고 살 수 있겠니? 언니, 실은 엄마가 어떻게 자식을 안 보고 살 수 있겠니? 그 한마디에 나는 무너지고 말았어. 그래서 처음으로 네 아버지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내 끔찍한 지옥을 그 언니에게 털어놓았지. 언니는 내 말을 듣고 경악하며 끝내 눈물도 흘렸단다.
나와 같이 울어준 언니가 느낀 진심이 전해져 나는 무척 고마웠어. 하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난처했겠니. 말은 널 키우는 것을 돕느라 그렇게 됐다. 그렇게 둘러댔지만 그 사이 남녀간의 정분이 난 건데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 빠져줘야 하나 싶었을 거 아니야. 하지만 나는 그럴 목적으로 꺼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언니를 안심시켰어. 언니 부담 가지라고 하는 말이 아니야. 잘 살아줘.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내 이야기 알았으면 아마 나 도와주려고 했을 거야. 그 사람을 믿지 못한 건 나지. 내 선택에 후회는 없어, 언니. 그래도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영 네가 자기를 배신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텐데 넌 정말 그래도 상관없는 거야? 이게 내가 그 사람과 내 딸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줘, 언니. 나는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를 아버지 빚을 갚고 살고 있어. 이 빚이 끝나면 또 다른 빚이 생길지도 모르지. 나는 그냥 내가 나은이를 만날 때 언니에게만큼은 떳떳한 친모로 나서고 싶어 한 말일 뿐이야. 그러니 언니도 이 비밀을 꼭 지켜줬으면 좋겠어. 귀자야, 아무리 그래도 진실은 이야기하는 게. 우리 나은이 예쁘게 키워줘. 언닌 분명 나보다 더 잘 키워줄 거야. 그러면 그 은혜 절대 잊지 않고 꼭 갚을게. 부탁해, 언니. 그 마음씨 좋은 언니는 나를 설득하려다 결국 내 자존심을 지켜주기로 한 거야. 일주일에 6일을 일하면서도 딱 하루 너를 만나러 가던 그날이면 나는 힘든 6일을 다 보상받는 듯이 행복했단다. 하지만 그것도 네가 3살 때 네 아버지에게 들키면서 끝나고 말았어. 네가 어디라고 여길 찾아와? 나은 아빠, 나은이만 만나고 갈게. 그냥 얼굴만 보는 거야. 나 엄마라고 하지도 않아. 이모라고 하면서 만나는 거라고. 이모든 엄마든 내 딸에게 당신 같은 사람 얼굴 보여주는 것도 싫다고. 내 딸이 당신을 기억하는 게 싫다고 몇 번을 말해. 나은 아빠 제발. 그래도 내가 나은이 낳은 엄만데. 그 입 안 다물어? 어딜 감히. 내 딸 엄마는 당신이 아니라 저 사람이야. 정규자가 아니라 조경숙이라고. 알아들어? 정말 당신같이 뻔뻔한 사람 딱 질색이야.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결혼도 안 했겠지. 여보, 그만해. 내가 보여준 거야. 귀자가 나은이를 너무 보고 싶어 해서. 당신도 그래. 내가 어떻게 이혼한 줄 알면서 어떻게 애를 이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어. 이런 일 한 번만 더 있어봐. 아무리 당신이어도 절대 용서 못하니까. 알겠어? 여보, 실은 귀자가. 알았어. 안 올게. 안 오면 되잖아. 알았다고. 마음이 약해진 언니가 결국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려 하는 순간 나는 언니의 입을 황급히 막으며 결국 영영 안녕을 구할 수밖에 없었어. 네 아버지가 알게 되었으니 당분간은 만나기 힘들겠지. 언제 또 만날 수 있을까 그랬는데 그때 아버지 문제가 터지면서 만나려야 만날 수도 없게 되었지. 겨우 빚을 갚아나가나 했는데 어디에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기어이 수감이 되었거든. 빚은 여전했고 나는 더 오랜 시간 일을 해야 했지만 차라리 감옥에 갇히니 어디서 또 사고를 치고 있을까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좋더라. 귀자 씨는 혼자랬나? 네, 한 번 갔다 왔어요. 어머, 언제 갔다 왔대? 좀 됐어요. 애도 있는 거려. 정말? 그렇게 안 보이는데. 애가 몇 살인데? 지금쯤 5살은 됐겠네요. 애를 못 봐요. 애 아빠가 안 보여줘서. 어머, 너무한다. 엄마가 어떻게 애를 안 보고 살아? 코끼를 끊으면 끊었지? 그러게요. 그래도 살아는 지내요. 잘 살다 보면 언젠가 만나지지 않겠어요? 그럼 엄마가 만나려고 마음만 먹으면 애 크고 나서도 얼마든지 보지. 몰랐는데 그런 사정이 있었네, 귀자씨.
그럼 재혼 생각은 없고? 없어요. 돈이나 벌어서 나중에 내 딸 주죠 뭐. 어머, 그래도 이제 막 30 넘긴 나이에 청춘이 아깝지 않아? 나 같으면 이때다 싶어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보겠구만. 일하다 보면 결혼은 했는지 애는 있는지 왜 혼자가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궁금해했어.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남 이야기를 좋아하니까. 좋은 분들은 내게 인생은 길다며 다른 남자를 소개해주려 했지. 하지만 다른 이유도 아니고 아버지 문제로 이혼을 택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만나겠어. 나는 내 아버지가 죽기 전까진, 내 앞에 있는 빚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진 누구도 만날 생각이 없었어.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너였고, 그렇게 한동안 너를 만나지 못하고 살던 어느 날이었어. 언니로부터 연락이 온 거야. 귀자야, 잘 지내? 다행이다. 아직 그 집에 사는구나. 언니, 무슨 일이야? 혹시 우리 나은이한테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올해 나은이 초등학교 입학하잖아. 뭐라도 보내고 싶은데 그 사람 알면 큰일 나겠지? 필요한 건 주변에서도 많이 들어와서 괜찮아. 그것보다도 몰래 와서 멀리서라도 좀 보고 가. 보고 싶었을 거 아니야. 나은이 정말 예쁘게 잘 컸어. 그래도 될까? 나 우리 나은이 너무 보고 싶은데. 그 사람 알면 난리 나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몰래 숨어서 보고 가. 나도 이래도 되나 싶은데 나은이 키우고 보니까 너 심정 알 것 같아 모른 채 할 수가 없어서. 얼마나 보고 싶겠니? 언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언니의 배려 덕분에 나는 네 초등학교 입학식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고 잘하면 네 아버지에게 들킬 일 없이 너를 볼 수 있겠구나 싶어 마음이 들떴지. 언니가 말한 위치로 가니 정말 훌쩍 자란 네가 보였는데 언니 말대로 정말 너무 예쁘게 자랐더라. 초록색 스타킹에 까만 에나멜 구두를 신고 흰색 코트를 입고 있었어.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았지. 그새 앞니가 빠졌는지 환하게 웃는 얼굴로 이 하나가 보이지 않았는데 그게 너무 사랑스러워 당장이라도 달려가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 그렇게 빤히 네 행동 하나하나, 표정 하나하나를 눈에 담느라 네 아버지가 나를 발견한 줄도 몰랐던 거야. 뭐야, 정귀자? 나은 아빠. 당신 뭐야,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와? 그냥 멀리서 지켜보고 가려고 했어. 다른 뜻 없어, 그냥. 그때 네가 날 보았어. 네 아버지와 소란을 일으킨 여자라고만 기억하겠지만 네가 나를 빤히 바라본 순간은 지금까지도 잊지 못한단다. 그게 너를 두고 떠난 이후로 너무도 오랜만에 하게 된 눈맞춤이었으니까. 하지만 네 아버지는 그 찰나도 용납하지 않았지. 당장 안 가? 아니면 내가 직접 나은이한테 말할까? 저 여자가 바로 네 친모다. 너를 안고 다른 남자를 만나 네 아빠를 배신한 아주 더러운 여자다라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해? 당신은 내가 그렇게 미워? 그럼 안 밉겠냐? 내가 널 얼마나... 됐어. 당장 가. 너는 이게 나은이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 이제 알 거 다 알 만큼 큰 나이에 저 사람을 친모라고 알고 자라는 나은이한테 혼란을 주고 싶어 안 달랐어? 당신이란 존재는 나은이에게 단 1%의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알아들어? 그냥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는 것조차 안 된다는 거야? 안 돼. 죽을 때까지 나타날 생각하지 마. 당신은 그럴 자격 없어. 네 아버지의 말은 내게 비수가 되어 박혔고 그날 집으로 돌아온 나는 결심했어.
내가 그럴 자격을 갖출 때까진 네 앞에 나타나지 말자. 내가 선택한 삶을 책임지자고. 언니, 나 떠날 거야. 여기 있으면 자꾸 나은이 보고 찾아갈 것 같아. 안 되겠어. 내가 나타나봤자 나은이한테 도움될 건 없잖아. 귀자야, 그러지 말고 숨어 살며 몰래 와. 나은 아빠도 너 그렇게 만나고 나서 밤새 잠을 설치더라. 그 사람도 사람인데 부부일로 모전까지 끄는 일로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몰라. 아니야, 나은 아빠 말이 다 맞지.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나은이 앞에 나타나겠어. 나은 아빠 말대로 내가 부정을 저지른 건 아니지만 나는 결국 나은이와의 삶을 포기한 건 맞잖아. 이유야 어찌됐든 엄마의 길을 포기한 건 나니까 나은이 앞에 나타날 자격은 없어. 그런 게 어딨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 아버지 일은 해결된 거야? 아버지 일에 해결이 어딨겠어. 교도소 갔다가 2년 전에 나와서 일 다니고 있어. 모르지. 또 어디서 돈 빌리고 다니는지. 귀자야, 많이 힘들지. 많이 힘들어도 달라지는 건 없더라, 언니. 나은이 놓고 나온 지 벌써 7년인데 내 삶은 변함이 없네. 괜찮아, 언니. 나도 언젠간 나은이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는 날이 오겠지.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 나은이 잘 부탁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연락해. 언제든 힘들고 버거우면 꼭 연락하라고. 응? 그럴게. 잘 지내, 언니. 그 통화를 마지막으로 떠난 것이 벌써 25년 전의 일이야. 그 뒤로 나는 내 아버지를 책임지는 삶에 충실히 살았어. 아버지 앞으로 된 모든 빚을 갚았고 늙고 병들어 사기치고 다닐 힘도 없는 아버지 병간호까지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 누구도 내게 돌을 던지며 비난할 수 없을 만큼. 언니와는 몇 해 전 네 아버지가 저 세상 갔을 때 연락이 닿았어. 참, 너희 엄마도 대단하지. 꼭꼭 숨어 있는데 나를 잘도 찾아내서 그 소식을 전하더라. 그때 너희 집 주소도 적어 보내줬었어. 이제 만나도 되지 않겠느냐며 말이야. 하지만 내 아버지 병간호를 하고 있었고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전 49제까지 끝난 뒤에야 나는 네 아버지 납골당을 찾았지. 나은 아빠, 나야, 나 왔네. 오랜만이지. 참, 당신 그대로 늙었네. 그동안 나 많이 원망하고 미워하느라 마음 쓰게 해서 미안해.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네. 하지만 그게 나의 최선이었어. 어떻게 해도 벗어날 수 없는 내 아버지 문제를 당신에게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 지금쯤 만났을지도 모르겠네. 저 세상에서 내 아버지 만나거든. 나 대신 실컷 원망이나 해줘. 그리고 나 이제 나은이 만나러 가려고. 당신 허락받으러 온 거 아니야. 나 이제 나은이 만나도 될 만큼 떳떳한 자격을 갖춘 사람 됐으니까. 그래서 보러 가겠다는 거야. 너무 오래 걸렸네. 못한 이야기는 나중에 가서 얼굴 보고 해. 듣고 싶으면 기다리던지. 그분의 긴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제 얼굴은 이따금 흐른 눈물로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그분은 이야기를 끝내면서 제게 한 장의 사진을 내밀었지요. 아마 남편이 봤다던 그 사진인 것 같았어요. 그때 겨우 한 장 챙겨가지고 나온 사진이야. 언니 말로는 내가 나가고 나서
네 아버지가 나랑 같이 찍은 사진을 다 태워버렸다고 하니 아마 유일하게 남은 한 장의 사진이겠지. 사진 속 저는 아직 걷지도 못할 만큼 작았고 그분의 품에 안겨 생글생글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보다 사진을 건네준 그분의 손에 자꾸만 시선이 갔습니다. 나이는 엄마보다 적으면서 손이 얼마나 쭈글쭈글한지 고생한 흔적이 역력해 보였지요. 그 손을 보며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리니 마음이 아려오더라고요. 그리고 혹시나 말인데, 그리고 그분은 아직 보여줄 것이 남았다는 듯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 테이블 위로 올렸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여러 개의 통장들이었어요. 내가 이제와 나은이 네 앞에 나타난 게 혹시나 돈을 원한다거나 아니면 다 늙어 부양을 바라서라고 생각할지도 몰라 챙겨온 거야. 그동안 아버지 빚 갚으면서도 너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틈틈이 돈도 많이 모았어. 나는 죽을 때까지 이거면 되니까 행여 다른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게 몇 개의 통장은 직접 건네주는 겁니다.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하나하나 펴보여주면서요. 그리고 이 통장들은 그동안 내가 네 앞으로 모아둔 거야. 시집 갈 때 보내려고 했는데 그때는 연락이 닿지 않아 못 줬지 뭐야. 그분이 건넨 통장 중 여러 개는 너무 오래되어 빛바랜 것들이었는데 그보다 놀란 것은 그 안에 찍힌 날짜들이었습니다. 아마 떠나야겠다고 결심했던 제가 8살이 됐던 그 해부터 모은 것 같았죠. 금액은 1,000원대부터 제일 큰 건 100만 원대까지 다양했는데 금액보다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돈을 모으고 있었다는 사실에 너무 놀란 거예요. 아휴, 얼마 안 돼서 민망하네. 아버지 빚이 적기라도 했으면 더 많이 모았을 텐데 너한테 침 안 되려고 노후 자금으로도 얼마간 모아야 하고 그래서 많이 모으진 못했어. 그래도 이 정도면 차는 하나 살 수 있을 거야. 통장을 훑어보는 저를 보며 얼굴이 새빨개져서 눈들 곳을 찾아 민망해하는 그 얼굴을 보다 저는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앞에 사람을 두고 손에 얼굴을 파묻으며 흐느끼고 말았어요. 외할아버지에 대한 강한 책임감으로 그 지옥 같은 삶에서 도망치지도 못하고 평생 고생만 하고 산 그분의 삶이 그려진 것이지요. 그렇게 저를 그리워하는 동안 저는 그분의 존재조차도 모르고 편하게 살았는데 혼자서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외롭게 산 것 같아 그분이 너무 가여웠습니다. 죄송해요. 왜 이러지? 나은이 네가 뭐가 죄송해. 그런 말 마라. 너는 나한테 미안해할 게 하나도 없어. 사실 아무리 그분의 기구한 삶이 가엾다 한들 저를 친자식으로 키워준 제 엄마와 같은 감정을 느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동안 저만 생각하며 살았던 그분의 진심을 느꼈기에 저는 그분을 진심으로 안아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나는 너한테 그런 말을 들으려 한 건 아닌데.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를 잊지 않고 그리워해 주셔서, 그 힘든 삶을 버티고 저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저희는 이제야 뒤늦게 모녀로서의 첫 발을 내디딘 거예요. 한바탕 눈물바람을 하고 난 뒤 저는 그분께 엄마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암 수술을 했고 지금 회복 중인데 간병을 위해 내려가 봐야 한다고 하니 크게 놀라시며 따라가겠다고 해서 함께 엄마 병원을 찾은 것이지요.
어머, 언니,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귀자야, 이게 얼마만이야? 세상에, 다 늙어왔어. 왜 이제야 온 거야, 이거사? 내가 널 얼마나 기다렸는데. 미안해, 언니. 시간이 좀 필요했어. 잘 지내라니까 왜 아프고 그래? 괜찮은 거야? 수술은 잘 된 거 맞지? 잘 됐대. 앞으로가 중요하지. 언니, 걱정하지 마. 내가 언니 앞으로 책임질 테니까 아무 염려 마. 책임? 네가 나를 왜? 우리 나은이 이만치나 키워줬는데 그럼 내가 아픈 언니 모른 채 해? 차라리 잘 됐어. 내가 언니한테 이 은혜 어떻게 갚아야 하나 얼마나 고심했다고. 그렇게 친어머니는 엄마 간병을 자초했고 머지않아 다른 지역의 집을 정리하고 엄마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상의 끝에 결정한 일인데 무엇보다도 친어머니와 함께한 후 엄마의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져서 너무 좋았습니다. 멀리 떨어진 저도 안심할 수 있을 만큼 두 분이서 오순도순 너무 잘 지내셨으니까요. 두 분이서 같이 사시는 거 너무 보기가 좋네. 안 그래도 아픈 장모님 혼자 두려니 나도 마음이 좋지 않았거든. 당신 마음은 오죽할까 싶고. 그러게, 생각지도 못하게 좋은 일이 생겼지 뭐. 그나저나 작은 장모님은 뭐 좋아하시려나? 사위가 주는 첫 생일 선물인데 좀 근사한 것이어야 할 텐데. 작은 장모님? 작은 장모님이지. 당신 키워주신 분은 큰 장모님이고. 그거 말 되네. 뭐든 좋아하실 거야. 그러실 뿐이잖아. 평생 그런 근사한 선물 받아본 적도 없으실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렇네. 아, 우리 이번 휴가 때 큰 장모님, 작은 장모님 모시고 다 같이 가족여행 가는 건 어때? 그것도 좋겠다. 제주도 갔다 올까? 좋지. 그럼 이번 제주도 여행은 이 사위가 쏜다. 진짜? 당신 뒤로 비상금 모으고 있는 거 모른 채 해주길 잘했네. 당신 알고 있었어? 그럼 알지. 그리고 그게 아니면 당신 용돈 어떻게 모아 여행 경비 낸다고 하겠어? 고마워. 우리 집안 문제 이해해줘서. 그럼 당연히 이해해야지. 나는 장모님 둘이나 생겨서 좋아. 사위 사랑은 장모라잖아. 나는 장모님 사랑이 따블이라고. 남편 말대로 사위 사랑도 따블, 가족의 행복은 따따블이 되었습니다. 엄마의 수술 예후도 너무 좋고 꾸준히 관리만 잘하면 머지않아 완치판 정도 받으실 것 같아요. 아직 엄마라는 말은 낯설지만 조금씩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툭 내뱉은 엄마라는 말에 언제쯤 눈물을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헤어져 살았던 그 시간은 금방 메울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제 친어머니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뒤늦게 닿은 인연 소중히 여기며 두 분 모시고 행복하게 잘 살게요.